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암을 예방한다. 비타민 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의료인들이 비타민 C의 항암력을 반박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하는 논문이 있는데, 지난 2009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한 논문 그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이미 비타민 C와 E가 백내장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발간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들로 임상시험 역시 동일하다. 이들은 동일한 임상시험 하나를 놓고 저자들의 이름 순서만 바꿔 넣으며 논문 수를 늘렸다. 하나의 임상 연구를 놓고 질환별로 분석해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식의 논문을 복제하듯이 풀어놓은 셈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무작정 퍼내어 옮기는 의료인들에 의해 곳곳에 인용되며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추적 조사 기간이 8년인 이 연구는 50세 이상의 미국 남자 의사 14,641명에게 비타민 C는 하루 500mg, 합성 비타민 E 알파 토코페롤은 이틀에 400단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전립선 암을 비롯한 다른 여러 암들의 발생률을 비교했다. 그런데 이 임상시험의 제재 선택은 백내장 예방 효과만을 분석해 발간한 그들의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타민 C 하루 500mg, 합성 비타민 E 알파 토코페롤 이틀에 200단위가 비타민 C와 E의 항암 작용을 살펴볼 만한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러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시작점에서의 오류는 종착점을 이미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도달한 종착점에서 그들은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비타민 C와 E에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시작하려면 그 물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비타민 C의 경우를 보자. 100번 양보해서 비타민 C 메가도스를 뒤로 물린다 하더라도 비타민 C가 건강에 좋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어야 한다. 비타민 C를 환자 치료에 직접 이용하는 동료의 의사들이 얼마만큼의 용량을 처방하고 있는지, 비타민 C를 환자 치료에 직접 이용하던 시절에는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환자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내었는지 들여다보아야 했다. 당연하죠. 이게 환자들이 지금 현재 고객들이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비추어서 논문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넣거나 혹은 또 불량 비타민 합성 제제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 만들어진 값진 임상시험의 결과가 이 연구를 디자인한 연구자들의 무지,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 고정관념과 도구마에 의해 시작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이 연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베이비 아스피린. 이 베이비 아스피린은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아스피린의 용량을 줄여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기능만을 하도록 만든 저용량의 아스피린이다. 누군가 아스피린의 진통 효과를 살펴보는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두통이 가시는지 살펴보았다고 치자.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아스피린에는 두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의학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누군가 항생제의 박테리아에 대한 항생 효과를 보겠다고 하루 2g이 필요한 항생제를 하루에 500mg만 처방한 후에 이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 능력이 없고
단지 박테리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울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의학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스피린의 양리작용과 항생제의 항생작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연구를 수행한 무식한 임성시험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뻔하다. 하나의 연구를 놓고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암질환, 백내장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대해 예방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양산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이와 똑같은 짓을 자연의학에 하고 있다. 그들은 같은 자료를 놓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조사한 후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들이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다른 질병에 대해 조사한 후에 이 같은 논문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자, 이렇게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논문이 자꾸 나오면 그거는 자충수가 되는 거죠. 진짜 논문을 믿을 수 있는 논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참 민초들은 대체의학으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이러한 자료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인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공부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연구를 의료인들이 수시로 인용할 텐데 또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쳐야 세상이 자연의학을 바로 볼 수 있을지 뻘겋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는 의학의 모습이 초라하기만 하다. 그렇군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자, 이 차이점을 봐야 되겠네요. 비타민 C가 석유 추출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천연 비타민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실현하려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뛰다가 급기야 비타민 C가 콜타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회개망측한 이야기로 재탄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비타민 시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10여 년 전 한국의 비타민 C 이야기를 전하면서 비타민 시장이 혼탁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쓰고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책을 펴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합성 비타민 논란도 자세히 논하며 그 속내를 꺼내 보였고 중국산 비타민 C 논란도 다루며 한국의 비타민 의학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꿈쩍도 않던 한국의 비타민 의학이 돈벌이의 들러리가 되면서 제약사들의 마케팅으로 분칠되고 있다. 다음은 비타민 C가 콜타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타민 C 월드 홈페이지에 적은 글이다.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옮겨본다. 게시판에서 합성 비타민의 진실이라는 푸은 글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비타민 C를 공격하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자신들이 쓴 글이 무엇이 잘못이 되었고 그러한 분놀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의학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유용한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학 정보의 손쉬운 접근성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인터넷 곳곳을 돌아다니며 얻은 지식으로 글을 쓰게 되고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검증받지 않은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인용된 합성 비타민의 진실이라는 글도 그린유의 쓰레기 저술입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 밝혀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인식시켜 스스로 붓을 꺾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도하는 일이 내가 가르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의 출처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원저가 랜달 피츠제럴드의 라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이 되어 있더군요. 합성 비타민의 진실이라는 글이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옮긴 부분은 제5장 마법사의 도제들, 약품산업과 의학산업,
중에서 약에 대한 그릇된 통념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비타민의 제조 방식을 비판하고 비타민C 천년 합성 논란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합성 비타민의 진실이라는 글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콜타르에서 추출된 비타민에 화학색소, 방부제, 코팅제, 기타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를 넣으면 비타민C로 둔갑한다. 한국 번역본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책을 제대로 번역했다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Their vitamins are made from coal and use artificial 이렇게 어떻게 이 글이 콜타르에서 추출된 비타민의 화학 색소, 방부제, 코팅제, 기타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를 넣으면 비타민 C로 둔갑한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까? 한심한 분놀림입니다. 콜타르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은 비타민 B 계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분이 있긴 하네요.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하는 비타민 C는 옥수수의 전분으로부터 포도당을 분해해 만들어집니다. 콜타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의 원본을 읽으면 저자가 비타민 C나 비타민 제제들을 논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년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고 비타민 E를 논할 때와 비타민 C를 논할 때 천년 합성의 논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와 천년 합성 대립 구도를 그대로 비타민 C로 가져와 도매금으로 비타민 C를 비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친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비타민 C를 비판합니다. 저자인 랜달 피츠제럴드는 자연물과 신물질의 대립 구도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비타민 C를 비롯한 자연물 제제들은 여러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약들의 범주 속에 함께 묶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C도 휩쓸려 들어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츠제럴드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자이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집필 의도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비타민 C가 콜타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글을 쓴 사람은 붓을 꺾어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교육받은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대는 이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글을 쓴 당사자는 정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시 붓을 듭니다. 올바른 의학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비타민 C 부분에서 비타민 C 치료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의 물질이 치료약으로 인정받아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라 하더라도 진진료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쓰러져가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치료법들이 진료실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의학 외의 의학으로 남아 허공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NAC 등 여러 항산화제를 이용한 치료법도 질병의 예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 이를 진료실로 옮길 사람들이 없다. 과학적 근거가 넘쳐나고 있고 의학적 근거 또한 충분하다. 이미 환자들에게 투여되어 안정성과 치유력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력이 의학 논문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논문을 써내야 할 의사들은 관심이 없고 환자들을 치료해내고 있는 의사들은 논문을 만들어낼 여건이 되지 않는다. 기껏 만들어낸 논문들은 기존의 치료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하고 재단하는 논문들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환자를 살리는 치료법들의 고립말을 부추겨서 의학이 도리어 이러한 치료법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환자를 치료해내는 의사보다 SCI에 등재된 논문을 만들어내는 의사가 더 유능한 의사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의 구도가 유지되는 한 주류의 관심 밖에 있는 고전적 치료법들이 의학으로 들어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치료법을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하는 의사들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비타민C 치료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가 그 어떤 신물질이 만들어낸 자료들보다도 방대하고 의학으로 들어선 시간 또한 그 어떤 신물질보다 길게 이어져 왔다. 이제는 진료실로 옮겨져야 할 치료법이다. 홈페이지에 적었던 글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참 의학이 사람에게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슬을 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진료실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 선후배 동료 의료인 여러분께 비타민C 치료법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환자들에게 시술되어 온 서양의학의 고전적인 치료법입니다.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실린 내용은 그 치료법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파격적인 치료법이 반세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치료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이 왜 이 시간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나 하는 의문도 생겨납니다. 나는 지난 17년간 미국에서 과학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신경과학 박사 과정을 6년 했고 이후 포스트닥 1년 선임연구원 4년 레지던트 4년 전임의 2년을 거쳤습니다. 17년 동안 나는 과학과 의학을 공부했고 올해 9월에 치러진 전임의 과정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수련기간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기나긴 17년의 수련기간 동안 나는 단 한 차례도 주류 의학과 과학이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실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치유력이 단 한 번도 언급되는 적을 본 적이 없었고 미국 의사고시의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비타민C의 부작용이 신장결석이라는 허무한 내용만이 미국의 주류 의학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발굴해낸 자료들을 내가 배운 의학과 과학으로 해석하고 치료법을 재조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는 이 치료법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류 의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받아낼 수 없어서 한지에 내몰려 있지만 이 치료법은 기존 주류 의학의 치료법과 비교해도 하나도 기울 것이 없고 환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치료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제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치료법을 두고도 치료 시기를 지나 듣지 않는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며 환자들을 고통 속에 버려두는 냉정한 치료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의학적, 과학적 근거는 비타민C 치료법이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실로 이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니피그에서 보인 비타민C의 작용을 쥐에서 보여주며 현학하는 과학자들과 생화학으로 이미 풀어낸 비타민C의 작용을 분자생물학으로 재해석해내는 과학의 자도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언제까지 불완전한 과학의 완전한 해석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제는 환자들에게 주류 의학이 숨겨버린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할 때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따라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오랜 질병과 자신의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한방, 양의학 등등 두루 다니면서 치료해 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고 찾아서 결국은 답을 낸 비타민C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책을 기록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 진실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진실은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